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포스터 하나를 붙이고 또 정진석 위원장이 조사 좀 똑바로 제대로 빨리 받아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젯밤에 말이죠, SBS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정진상 지금 현재 이재명의 정무조정실장 하고 있죠. 이 정진상이가 작년에 유동규가 그러니까 이제 구속하려고 할 때,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한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정진상이는 휴대전화를 버려라. 그리고 유동규는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진상이가 당시 이 조사를 하던 이 검사장을 만나서 이 술 마시고 충분히 다 얘기했다. 병원에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입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내용이요, SBS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 A 검사장, 이 사람이요, 결국은 뭐 그 당시 중앙지검장 누군가 하면 딱 알잖아요.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였다. 그래서 이정수는 그리고 정진상이도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 이 대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결과론적으로 이 몸통, 이재명이가 정점에 있잖아요. 그리고 좌몸통, 우몸통에 정진상과 이 김용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탑에 투 몸통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두는 일제히 부인하는 상황으로 있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런 이제 이 비화들, 비밀들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단독 보도 형식으로 해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젯밤에 SBS의 이 보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또 뭐 이 검찰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을 또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김용과 그 다음에 정진상이가 이러한 역할 분담을 저는 했다 생각하는데, 이 역할 분담이 둘이서만 만나갖고 속삭속삭 해가지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관해서 둘이서만 역할 분담을 했겠느냐? 아니올지다. 탑에 속해 있는 이재명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저의 판단이고 추론입니다. 이게 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SBS 단독 보도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뒤에서 영화로 치면은 총감독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대목은 유동규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을 거야, 처벌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처벌 받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심하고. 이 얘기를 유동규하고 김용은요, 이 정진상에는 도원 교류할 때 형제지간이잖아요. 거기 나무기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도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언론 보도가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재명이가 이 메시지를 3개 내놨어요. 그래서 대선 자금 뭐라고 그럴까요? 시즌 2, 3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요. 대선 자금 진실 게임 넘버 3.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3번째 입장문을 내놨는데, 자, 3번째 입장문 내용, 여러분들 이미 이제 보도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거꾸로 대선자금 진실게임 3는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는 진실게임 2, 그리고 그제는 진실게임 1,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자,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이 오리발 내미는데도 거짓말 하는데,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에서가 아니고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비춰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1등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단군 이래 최초의 거짓말 제조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대선자금 진실게임 3로 방금 전에 SNS에 온 입장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공공 개발한다면서 4,400원이나 뺐고, 그리고 사업 도중에 1,100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기서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김만배, 그 다음에는 남욱, 이 정영학,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장동 일당 4인방,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김만배는 이재명을 같은 XX, 놈,
공산당 같은 XX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 욕설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죠? 뭐 같은 XX, 뭐뭔 놈, 공산당 같은 XX. 예. 뭐, 여기에 뭐, 이 새끼 같은 말도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2021년 4월이면, 그러니까 2021년도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4,7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느냐? 김용한테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4월이면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을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되느냐? 사업이 끝났는데 왜 원수 같은 대선 자금을 줬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노노. 사업이 이게 보통 사업이에요. 아니,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을 올려줬다는 이재명의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돈 1,000만 원, 이 8,000만 원 정도 투자해놓고, 이 남욱 같은 경우는 1,007억 원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뭐, 김만배는 그보다 뭐, 3,000억 원이 넘는 또 수익을 올려가고, 이런,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면, 이제 2014년대 선거는 끝났지만, 성남시장 재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재선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돈 줬을 때는 지금 대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선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남욱은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에 있는 탄압구를 옮겨가지고 스마트 밸리를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2조 원을 건지는 사업이다. 2조 원짜리 그게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신탁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업 하나 만들려니까 이 금융위가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이게 까다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부동산 신탁업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딱 된다? 이거 뭐 사업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우일에서 한번 맛을 봤는데 바로 그런 미래의 이익을 보고 사적 이익을 보고 돈을 줬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이 종결된 시점에 맞추어서 마치 돈을 줬다는 이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거짓말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사업이 끝났다는데 방점을 두고 지금 SNS에 올리고 있는 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거짓말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 이유를 우리 식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는데 원수 같은 이재명한테 왜 대선장을 주느냐? 노노. 바로 사업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 있는 탄약고 옮겨야 되고 또 부동산 신탁업도 진출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대선 자금으로 해서 당선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남욱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4,400억, 또 이 1,100억은 어떻게 나왔느냐? 지난 21일 날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개발 이익이 얼마냐? 3분의 2이 이 택지 개발 이익 중에 3분의 2가 넘는 5,500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특히 사전 확정 이익이 4,400억 원. 이거는 뭐냐? 본시가지 공원 조성과 아파트 부지예요. 4,400억 원에 더해서 사업 도중에 인허가 조건으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갖다가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다 사업이 끝난 후에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서 돈을 왜 주었냐. 이렇게 21일 날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5,500원을 오늘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있는 대선자금 진실게임, 이게 3번 시리즈인데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온 건데요. 이때는 뭐라고 나왔느냐. 대선자금 수억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후원금마저 되찾았을까? 기자 김용희가 선거 관련해서 제게 준 돈은 공신 후원금으로 2018년도 경기자 선거 때는 50만 원이 전부다. 그리고 2021년도 대선 경선 때는 7월 9일 날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8월 22일 날 그나마 반환 받아갔다. 그가 직전에 선거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면 겨우 1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게 대선자금 친식계의 넘버 2. 그리고 대선자금 친식계의 넘버 1은 20일 날 밝혔어요. 뭐라고? 이게 이제 남욱이가 JTBC 인터뷰한 내용을 밝힌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21년도 10월에 12년간 출하해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남욱이가. 그러면서 그 이전인 2021년도 7, 8월에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진실일까?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이 남욱이가 나한테 돈을 줬겠냐 이거예요. 근데 남욱이 그렇게 JTBC 인터뷰했던 내용이
남우이가 돈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을 줬는지 전부 메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JTBC 언론 보도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처음에는 청구하니까 남욱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보안수사에서 남욱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로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예, 녹취록에도 보면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실 얘기하는 부분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에 의지해서 당시 문재인 검찰이 수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진실이 아무래도 더 많지만 언론에 보도한 얘기는 내가 김만배도 언론에 얘기할 때 난 단돈 이건 먹은 적 없다, 준 적도 없다, 얼마나 오리발내고 부인했어요.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사업이 다 끝났는데 무슨 욕했던 이재명한테 돈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초점을 사업 종료 시점 여부와 그 다음에 대선 자금을 준 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사항 큰 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서 줬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즌2와 시즌1 이거 진실 게임이 아니라요, 거짓 게임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고 이쯤이면 그만해라. 그러면서요, 링컨은 말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끝났다. 대장동 대선자금 비리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 스며든 이재명의 돈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촛불 세력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인형을 등장시켜 조리돌림을 시켰는데, 지난 2016년도 박근혜 현직 대통령 인형의 목에 올가미를 묶고 광장을 쓸고 다닌 그 사람들이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이재명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있었겠죠. 이재명, 그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촛불 선전선동의 진실이 다 드러났다. 한 번 속여서 판 말을 또다시 속여서 팔 수는 없다. 이제 그만 족함을 알고 여기서 멈춰라.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라.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죽겠다는 옥새 전략, 11개를 고집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0일에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대장동 특검 법안을 전해야겠다고 공언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상대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자폭 테러를 가하겠다는 심산인데, 힘으로 산을 뿌리 꽂고 기세가 세상을 뒤엎었던 항우 장사도 시온이 닿으니까 멈춰섰다. 아주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입장, 우리가 100번만 번 공감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국회 게시판에 붙여갖고 이재명이 죄가를 또 고발하고 났어요. 자,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과거에 트윗에 올린 글들을 자, 오늘 포스터로 옮겨 적어서 국회 이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스터를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스터에. 이거 전부 이재명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국. 본인이 교수하면서 당시 여권을 공격했을 때 했던 말들. 주어를 조국으로 바뀌면 그게 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순적 이중 행동이었다. 이재명이도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또는 그 측근들이 하는 얘기를, 주어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아니면 지금 현 여권이 아니고 주어를 이재명 또 아니면 김혜경 아니면 김용 정지상으로 바꾸면 다 본인들이 지은 죄나 비슷하게 가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오늘 국민의힘도요, 이재명이가 한 말을 그대로 포스터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과거에 트윗에 남겼던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맨 하단, 포스터 하단에는요,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 협조하십시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이 뻔한 거 아니에요? 대선 자금? 예. 그래서 이재명이 정신 똑바로 수사에 협조하라. 거짓말 제조 기억하는 이제 그만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이를 지금 향한 수사는 그야말로 이제 갈 때까지 갔고, 이재명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 정진상이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를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제 SBS 보도 내용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자, SBS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A 검사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 대장동 사건 고발을 받아갖고 수사한 사람은 이성윤의 후임인 누굽니까? 이정수 검사장 있잖아요. 이정수는 박범계의 대강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고등학교 직계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에 정권 실세 관련된 수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박범계가 자신의 신복인 이정수를 갖다 심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어제 실명은 얘기 안 했어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거 이정수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정수가 이제는 반응을 보이는데, 어제 SBS 어젯밤에 뉴스 단독 보도를 내용을 보면요, 작년 9월 29일 날 유동규 이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요.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서는 못 찾아요. 몇 주간 조사를 했는데 못 찾아. 그러다가 이 휴대전화는 누가 찾았느냐, 결국은 이 검찰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는 본래 유동규가 쓰던 휴대전화는 없어졌고, 이미 어디로 증거인멸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휴대전화는 유동규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그래서 새 전화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어. 그런 보도가 당시에 많이 얘기됐고, 그 당시에 이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지금 포기한 거냐, 수사를 포기한 거냐 마냐, 이런 언론의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SBS 보도를 보면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정진상이라고 딱 유동규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진상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유동규한테 전화해서 너 휴대전화 버려라. 왜냐면 그날 유동규가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그 중에 누구냐, 이 전화 내용은 나중에 또 상세히 제가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사람은 정진상이고 한 사람은 이 김용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또 전화한 사람이 몇 명 돼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이는 휴대전화를 버리라 라고 했고, 그리고 또 유동규 이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9월 29일 날 첫날 압수수색을 떼고 9월 30일 날에는요, 김용희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희가 이 유동규한테 뭐라고 했느냐, 왜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랬느냐, 정진상이가 말이죠, 이 수사주의 검사장인 바로 이정수 검사장한테 얘기가 다 됐다. 술을 한잔 먹고 술을 마시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얘기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시나리오가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이제 9월 그러니까 29일 날 압수수색, 30일 날 김용 전화, 그리고 9월 31일 날 이제 10월 1일이네요. 10월 1일 되겠죠. 예, 토요일이 10월 1일 날 작년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 요일은 제가 좀 착각했고요. 그래서 9월 그다음에 10월 1일 날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입원을 못해요. 입원을 못하고 병원을 나오다가 10월 1일 날 검찰에 체포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가면 체포하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바로 요게 중요해요. 자, 정진상과 김용이 말하자면 유동규의 입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전화를 버려라는 거하고 입원하는 얘기, 그리고 이정수하고 술 먹었다, 이게 사실 여부는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전화를 버린 거하고 병원에 간 거는 팩트,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김용하고 정진상이가만 둘이서 쏙싹쏙싹 해가지고 이걸 시나리오를 썼겠느냐? 틀림없이, 왜냐면 측근이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했잖아요. 내 측근 정진상이하고 김용이다. 그러면 당연히 더군다나 정진상 같은 경우, 김용 같은 경우 전부 대장동하고 엮여져 있는데, 대장동 내용을 아주 샅샅이 아는 사람 중에 핵심이 정진상이잖아요. 근데 정진상이가 이렇게 대장동 때문에
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전화 버리라고 그랬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대목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이 세 명이 짠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여기에 이재명의 범죄 소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이거 사전 모의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아니면은 이 검찰의 수사 방해.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수사 방해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죄가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에는 여기 이게 수사 방해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 SBS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요, 정진상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김용한테 이 검사장하고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시에 그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정수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정수는 SBS 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정 실장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 예. 그리고 또 김용 측에서는요,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휴일이라서 접견이 되지 않는다.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SBS 보도 내용이고,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전부터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정수가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이정수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유동규, 정진상, 김용.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다.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식사 또 술자리도 한 사실이 없다. 딱 잘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9월 24일경에 대장동 사건 고발 접장을 접수한 직후 며칠 만인 9월 29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아까 제가 앞에서 SBS 보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날짜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10월 1일 날 유동규를 법원에서 체포해서 다음 날,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보듯이 유동규에 대해서 이 본인과 수사팀은 모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언론에 상세히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러면서요, 사실이 아닌 발언이나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알 수가 없고, 본인은 물론 수사팀과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다. 억측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만약에 이런 억측을 장식으로 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가 없어요. 아니, 검찰 평생 한 30년 했을 텐데, 검찰까지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법이라는 얘기가 그냥 뭐 입에 달고 사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검찰의 명예와 신뢰까지는 얘기해요. 그런데 억측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라고까지만 얘기해요. 자, 이 대목을 보면 뭔가 이정수도 지금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시나리오, 즉 유동규의 입을 막고 유동규의 증거를 없애고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세 명이 짠 시나리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이런 대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마지막,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보도에 법적 책임을 추구하겠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한 점. 모르죠. 뭐 이정수가 또 사람이 점잖아서 이 로키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민감한 사람이면요, 상당한 반발 또는 강한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오늘 이재명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오늘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요. 이재명을 비롯한 이 관련 이 문제점 보도들, 그리고 또 지금 MBC, KBS,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있게 되는 중고생 집회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 놓고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연말까지 최소한 한 9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